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부분과 전체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엔 1장을 소개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2장과 3장입니다. 부분과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지난번 녹음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2장의 제목은 물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다입니다. 1921년에 하이젠베르크는 드디어 대학교에 들어가서 물리학을 전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수학과를 맨 처음에 갔었는데 그 다음에는 결국은 조모펠트라는 물리학자의 학생이 되기로 하죠. 거기서 그는 볼프강 파울리를 만나고 원자론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괴팅겐의 세미나에 참석해서 닐스 보어를 만나죠. 이 2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만난다는 게 참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필연적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그 하이젠베르크가 닐스 보어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파울리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이 파울리도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고 천재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파울리와 함께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파울리가 일종의 선배죠. 이 선배가 물리학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이 대단한 하이젠베르크도 많은 것을 배워서 빨리 성장할 수 있었고요. 특히 나중에 닐스 보어를 만납니다. 이 닐스 보어는 이 양자역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철학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한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학적인 그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하이젠베르크가 했지만 닐스 보어가 연구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그 인투이션 그러니까 그 어떤 직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휘하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의 닐스 보어가 교수라면 하이젠베르크는 뭐 요즘 말로 하면 포닥 뭐 그런 식으로 같이 연구를 해서 양자역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젠베르크가 조모펠트 학생이 되지 않고 파울리를 만나지 못하고 닐스 보어를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하이젠베르크가 그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인가? 아마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이젠베르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것은 완전히 우연은 아닙니다. 물론 하이젠베르크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똑똑한 거 이상으로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그 자기의 그 음악 친구들과 이제 하는 대화에서 나오는데 하이젠베르크는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 이미 이 현대 물리학의 동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전 역학의 한계가 깨어지고 새로운 영역이 열렸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장 말하자면 그 현대 물리학의 가장 핫 토픽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공부했어요. 혼자서. 그러면서 그걸 준비되었었기 때문에 대단한 재능도 있었고 그런 전망이 물리학이 전망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론에 뛰어들었는데 이 원자로 이 파울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파울리가 아니라 하이젠베르크가 운이 좋았던 것이 이 예를 들어서 고전역학 같은 것을 한다면은 그쪽 분야에는 이런 그 이 선배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연구가 많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하이젠베르크가 수학을 한다면 또 하이젠베르크가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 원자론 쪽으로는 말하자면 돼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돼 있는 게 없었어요. 돼 있는 게 없는 가운데 굉장히 재능이 있었던 하이젠베르크가 거기에 뛰어드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에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고 사실은 또 하나 이런 그 하이젠베르크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젊은 그 연구자와 나이든 연구자의 결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학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지식을 쌓고 이 여러 가지를 아는 것은 나이가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수학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연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 돌파구를 만드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젊은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은
이런 나이 든 교수가 지도를 하고 이 젊고 똑똑한 그 연구원이 같이 붙어서 대단한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뇌과학 분야라든지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이런 여름학교 같은 걸 합니다. 여름학교 같은 걸 하면은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박사과정 학생이나 아니면 박사를 받은 포스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요. 오면은 거기에 이제 학자들이 와서 이제 좀 그 연륜이 있는 학자들이 와서 학생들에게 뭘 가리키지만 핵심은 학생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똑똑한지를 보고 그 사람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바로 닐스 보어가 괴팅겐에서 하이젠베르크를 만났을 때 했던 게 그겁니다. 닐스 보어는 자신의 원전에 대한 세미나를 했죠. 근데 이 원자론을 공부한 지 2년밖에 안 된 하이젠베르크가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닐스 보어가 우리 세미나가 끝나고 우리 같이 하이킹을 가면서 대화를 나눕시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결론에 가까운 것은 뭐였냐면 시간이 되면 자기가 있는 나라에 와서 같이 연구하자. 이런 거였죠. 결국은 나중에 이 인연으로 해서 하이젠베르크는 닐스 보어와 함께 연구하게 되고 양자역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장으로 넘어가면 그 3장의 제목은 현대 물리학에서 이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행복하게 원자론을 공부하던 하이젠베르크가 한 번은 오토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볼프강 파울리하고 셋이서 자전거 여행을 떠납니다. 그 자전거 여행에서 그 현대 물리학에서의 이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그 닐스 보어와의 대화와도 관련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양자역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이 이해에 대한 그 토론을 시작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특수상대성 이론, 그 상대성 이론 같은 것이 이미 이제 나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두 개의 다른 사람한테 서로 그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사람한테 시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말하기를 상대성 이론만 봐도 이런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어떤 뉴턴 역학 시대의 절대 시간, 다시 말해서 이 온 우주의 시간은 다 똑같이 흐르는 그런 시간과는 다른데 이런 시간이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소박한 시간 개념과는 다르다. 그런데 이럴 때 도대체 우리의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지고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에 대해서 같이 갔던 오토는 우리가 이해했다는 개념을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예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좀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이 그 예측을 잘 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이론을 아는 것이 바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논쟁이 벌어졌던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바로 그 뉴턴의 물리학하고 옛날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은 이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행성은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원의 모양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행성은 원으로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원을 끼워다 붙여요. 그래서 원을 여러 개를 합쳐서 행성이 움직이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눈사람이 있으면 눈사람은 동그라미 두 개가 붙어서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성의 움직임을 이렇게 원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오토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제 일식 월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도 충분히 좋은 설명이고 이것도 이해다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파울리가 이제 반박을 하죠. 이해라는 거는 예측만 맞는다고 이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뉴턴의 물리학이나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물리학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예측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예측은 똑같이 맞을 수도 있는데 뉴턴의 물리학은 그 우리의 관점을 행성의 움직임에서 어떤 중력이라는 힘으로 바꾸니까 갑자기 아주 많은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울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해라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관찰을 최대한 단순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죠. 이 파울리도 이 실험은 못하고 수학을 잘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울리가 말하는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적 질서 같은 걸 그냥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 하나로 그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설명이 돼요.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아,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는 상대성 이론은 나와 있고 양자역학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출현한 이후에는 사실은 과학이 다루는 영역이 우리의 일상의 경험과 너무 떨어진 것에 관한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뭐 질량, 시간, 길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상식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면 안 돼요. 물리학 이론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이제 개념적 혼돈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자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원자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해라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바로 파울리가 말한 그런 그 다양한 관측 사실을, 다양한 물리적 사실들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이제 우리 이해라고 보통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 좋은 예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이 이제 뉴턴 역학으로 대체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예가 양자역학이고, 또 좋은 예가 지금 아주 많은 과학자들이 꿈의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통일장 이론인데요. 왜 그런 걸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해를 증가하고 싶은데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힘을 각각 놔두고 있으면 이해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장 이론을 찾는 거죠. 이 대화를 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이젠베르크는 게팅겐에 가서 닐스 보어의 세미나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보어와 함께 그 보어의 원자 이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어가 하는 말이 이제 그거죠. 이 대화하고 연결돼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원자가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 원자로는 명백히 뉴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호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원자 혹은 물질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절대로 뉴턴의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 물질의 안정성이라는 건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물을 끓여요. 그러면 수증기가 되죠. 얼리면 얼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물질을 막 나누고 별짓을 다 해도 물은 계속 물이더라는 거죠. 그게 뭐랑 똑같냐면 여기 눈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사람을 발로 차고 밀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슷한 조건이 되면 아까랑 아주 똑같은 눈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물은 항상 H2O, 다시 말해서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하고 결합해서 물이 되더라는 거죠. 가끔은 세 개고 가끔은 하나만 붙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물질의 안정성은 고전역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보어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그 고전역학적으로는 어차피 말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실험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어떤 표상을 만드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자기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보호가 이 원자론을 그 어떤 평생의 그 프로젝트로 삼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그거에 기울이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이 있고 나서 3년 뒤에 하이젠베르크는 닐스 보어와 함께 행렬 역학이라는 기초적인 양자역학의 어떤 수학적 틀을 만듭니다. 예, 오늘은 그 부분과 전체 2장과 3장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